망을 교묘히 피해서 진화하는 기막힌 사기 수법들.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건 물건을 거꾸로 역용을 하는 거죠. 음지에 독버섯 섬이 눌리는 신종 사기가 2008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아들 바뀌었다고? 전화를 끊으면은 손목을 아들 손목을 절단 하겠다. 사기범들이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실은 한 몇 억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 몇천 몇 억. 전화부터 온라인까지 익명을 가져간 사기범들의 이중 행각. 방심하는 순간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 신종 사기, 당신을 노린다. 전화 한 통화에 통장 잔고가 한순간에 날아간다. 신종 전화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때문인데,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 범죄에 사용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중국이나 대만에서 걸려오는 국제 전화이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한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사기 금액은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060, 080, 000으로 시작되는 전화는 아예 대응을 않고 끊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경찰서, 법원,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사기범들. 온갖 거짓말로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여 현금 인출기로 유도하는 데, 통장 넣으시고요. 계좌 이체를 넣으시고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요. 비타 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사기범들의 지시대로 하는 순간 귀중한 돈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된다. 제작진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전화 노이로제에 걸렸다는 한 사례자를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서 오세요. 범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너희 아들 납치 왔으니까 500만 원을 달라.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전화를 잠시 놓고 일단 저한테 연락을 먼저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상태는 가족이 엄청나게 놀라 있는 상태죠. 거의 자지러질 듯한 그런 소리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을 납치했다는 전화 사기범과의 통화를 녹음했던 김효남 씨.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갖고, 예? 돈이 필요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갖고, 예. 나 지금 도망쳐야 되는데, 예. 도망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말이야. 예. 니들끼리 지금 납치해왔어. 예? 맞아, 알지? 네 아들 납치해왔다고? 예. 전화를 절대 못 끊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를 끊으면 아마 경찰에 신고할 거로 생각되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끊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전화를 끊으면은 아들 손목을 절단하겠다. 끊지 마라 절대. 그러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 사기라는 것을 모른 채 40여 분 가까이 협박을 당했던 김효남 씨. 혹여 납치범들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의 요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아들 좀 바꿔줘요. 네 아들 바꿔달라고? 예. 그래. 네 아들 바꿔줄 테니까 그럼 네 아들하고 통화해보고 그러자. 예예. 예예. 네 아빠. 네. 정신이 학교에서 나오는데 학교에서 나오는데 아버지를 잡아왔어요. 울먹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김효남 씨. 전화를 끊으면 아들이 위험해질까, 차가 막힌다며 은행에 가는 시간을 끄는 기질을 발휘. 협박당하고 있다는 쪽지를 행인에게 부탁한 후에야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예. 아, 그러세요? 네 아들 안 낳았다고 생각하라고. 네 아들. 네 아들 안 낳았다고 생각하라고. 알았어. 해요. 네 아들 낳고. 알지? 네 아들 국제 거다 같은데. 알지? 알았어. 알지? 네 그랬지. 네 아들 국제 거다 같은데 하라고. 그냥. 다행히 납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는데, 그것은 너무나 똑같았던 아들의 목소리. 비슷한데 이제 아들은 자기 목소리가 아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은 들어보고 실제 우리 PD님도 들어보시면은 거의 목소리가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는 소리였어도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정신이 학교에서 나오는데
과연 얼마나 비슷한지 녹취한 음성과 비교해봤다. 내 아빠, 내 아빠. 내 아빠, 내 아빠, 내 아빠, 내 아빠. 가족도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똑같은 목소리. 그렇기에 지금도 마음 편히 지내지는 못하고 있다는데 그게 가장 궁금해요. 저희 집 전화번호도 알고 저희 아들 이름도 알고 제 전화번호도 알고 이렇게 세 사람 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보를. 그리고 우리 아들 목소리까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흉내를 내고 그래서 저는 혹시 그 우리 대한민국에 그와 같은 일을 같이 공모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지금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긴급 통지입니다. 1월 3일 제1차 법정에 안 나오셨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은 어기지 말고 꼭 출석해야 합니다. 3차 내용을 아시려면 9번을 누르세요. 여보세요? 깜짝 놀라 9번을 눌렀다가는 콜렉트콜 국제전화요금이 청구 보이스피싱의 함정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 현직 판사부터 지방의원까지 누구나 당하고 있는 전화 사기. 이뿐 아니라 신종 문자 사기까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아니 뭐 그냥 집에 혼자 뭐 심심하게 있는데 뭐 친구 하자는 식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번호가 그냥 일반 060, 뭐 080 이런 번호가 아니라 뭐 일반 휴대폰 번호 010 번호로 해서 뭐 친구 하자는 식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친구인 것처럼 접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법인데 이 신종 수법의 최종 목표는 홈페이지의 사진을 미끼로 무선 데이터 접속을 유도하는 것이다. 친하게 지내는 식으로 이렇게 뭐 답장을 하고 나니까 뭐 그거 접속 한번 해주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한번 접속 한번 해주자. 이래서 접속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폼피 문자 사기에 걸렸던 송광용 씨. 뭐 3,000원 돈이 한 연달아 한 7번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문자로 소액 결제가 완료됐다, 승인됐다. 억울함에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3개월 동안의 긴 싸움에 결국 18,970원을 포기하고 말았다는데 소액 결제가 원래 그러니까 명의자가 승인을 해야 되고 이거에 이루어져서 소액 결제가 돼야 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잘못 누를 수도 있는 거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소액 결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종 사기에 대한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경기도 수원. 출소 후 손을 씻었다는 전직 060 전화 사기범을 만날 수 있었다. 저희가 전화를 하는 거죠, 불법으로. 저희 060 회사에다가. 060 회사에도 불법적으로 전화를 하는. 저희가 060 본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보통 전화기 뭐 보면은 핸드폰이나 집으로 060 전화 오지 않습니까? 그쵸. 보통 안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 받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저희가 전화를 하는 식으로. 060 전화를 건다. 그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했죠. 여기 보면은 불법적으로? 예. 여기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전화기인가요? 네, 이게 제가 계정을 만든 건데 이렇게 네. 요걸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예,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전화 단자에다가 이렇게 딱 대기만 하면은 신호가 떨어져요. 아, 전직 060 사기범의 말이 사실인지 제작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의를 구한 후 직접 해보기로 했다. 보면 이게 전화 단자미거든요. 아 1층에 보통 전화 단자미.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안 열렸잖아요. 지금 이거 다 불안해서 열려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잠가는. 아니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보통 원래 이렇게 열려져갖고 잠겨 있는데 밑에 요 버튼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열면은 이게 다 전화 단자거든요. 해가지고 브릿지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걸 두 개를 딱 대면은 신호가 딱. 제작진 집의 전화선을 단번에 다른 전화로 연결한 전직 사기범. 이렇게 전화선을 도용하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불법 행위이다. 전화 끊어보시겠어요? 아 이런 바로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전화를 연결한 후 060 전화에 전화를 걸어 한 통당 2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기범. 저희 같은 그게 경마거든요. 경마. 그러니까 한번 060 거기 경마 알려주는 거 보내요. 근데 그 경마인데 건당 전화 060 오면은 분당 몇백 원씩 이렇게 빠져나가. 그렇죠. 근데 저희 건당 2만 원짜리를 이게 따내는 게 이게 원래 없어요. 근데 저희는 불법으로 거기 사람들한테 그걸 해가지고 로비를 좀 해가지고 그 번호를 받아낸 거죠. 전국 아파트를 돌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060 사기범. 그가 사기를 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러니까 매일 찍거든요. 거의 매일. 예. 하루에 뭐 한 몇 억 들어올 때도 있고 한 뭐 그런 것 같아. 몇천 몇 억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몇천 몇 억. 하루에. 예. 그럼 뭐 한 날로 따지면 뭐 한 수십억이죠. 얼마 정도 하셨어요 그 기간? 저 한 4개월 4개월. 정도? 4개월, 5개월 정도. 4개월에서는 얼마 정도 그러면 보셨어요 본인은? 저요. 그게 과연 얼마를 벌었길래 머뭇거리는 걸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한 40, 50 정도, 40, 50억. 40에서 50억. 40억이라는 돈을 사기치는 동안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다는 그의 충격 발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걸까? 차도 만들어가지고 봉고차에다가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전화국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뭐 전화국 사람인 줄 알죠. 그리고 뭐 서류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예, 이렇게 넘기는 거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고 그렇게 완전 전화국에서 온 것처럼. 그 장비 같은 거 여기 허리에 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나사 뭐 연장 같은 거 이렇게 꼽는 거, 드라이버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차고 다니고. 누가 봐도 뭐 지구인 줄 알죠. 혀를 내두를 정도의 속임수가 가능했었던 것은 전화 단자함이 무방비 상태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전화 단자함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건장치 하나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 사실은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 좀 오래되죠. 뭐 그 얘기 나온 오랜 얘기인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측에서 열쇠를 달아서 열쇠를 관리를 하면은 뭐 통신사들이 와서 아파트 측에서 열쇠를 받아다가 작업을 하고 다시 잠그고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다시 갖다 맡기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몰라도 이 자체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전화 사기에 이어 온라인상에서도 기상천외한 방법들의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주문한 물품이 벽돌이나 먹다 남은 과자 봉지로 둔갑하여 배달되는 황당한 사건도 번지고 있다. 제작진은 취재 중에 전직 온라인 사기범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 250여 명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기친 그가 밝힌 놀라운 변종 사기 수법들. 첫 번째, 사기범은 직거래를 유도한다. 휴대폰 사기를 쳤었는데, 휴대폰으로는 이제 처음에 그 구매자가 직거래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래 직거래를 하자는 식으로 저도 답장을 해줘서 직접 만나기로 했다가 제가 이제 약속 때문에 부산을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거래를 하자고 했더니 이제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휴대폰이 당장 없으니까. 대부분은 그냥 그러면 그냥 인터넷상으로 거래를 하자고 온라인 거래를 하자는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못 믿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집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 공중전화가 받는 공중전화가 많았거든요. 그 번호를 알려주고 시간대에 맞춰서 제가 직접 거기 근처에 있다가 전화 오면 바로 받아서 집인 것처럼 하고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었죠. 두 번째 변종 사기 수법 한정 수량의 함정을 이용한다. 벽걸이, LCD TV 같은 거 했었는데 한정 수량 그전 50대 정도가 올라오고 가격이 20-30만 원 정도 싸면 한 200-300명 정도가 오거든요. 자기가 구매를 하겠다고 당첨자가 50명을 올려놓고 그 사람들한테는 벽걸이형인데 기본형이기 때문에 벽에다 설치를 하려면 미리 설치비를 1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따로 이제 별도의 계좌를 준비를 해서 그 계좌로 돈을 따로 입금을 받죠. 구매자들은 이미 에서 거래를 하기로 했고 자기 말고 50명이나 더 있는데 설마라는 생각으로 일단 10만 원을 먼저 입금을 해요. 저는 전부 다 입금을 받고 다음날 그냥 판매 취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일단 50명한테 10만 원씩 하면 5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세 번째 변종 사기 수법 안전거래 시스템을 역이용한다. 인터넷상에서 이제 신분증을 구입을 한다고 검색을 했더니 여기저기 이제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도깨비시장 쪽에서 만나자고 해서 직접 만나서 신분증을 5개 정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산 신분증을 갖고 대포폰이라든가 대포통장을 직접 만들었었습니다. 전지 온라인 사기범의 말대로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대포폰을 찾아 나선 제작진. 막폰 같은 거였어요. 어떤 막걸리가 있어요? 대포폰. 대포폰은 힘들어요. 요즘에 용산에 아예 없을 거예요. 대포 구하기 힘들어요. 대포폰 막 쓴다 하여 일명 막폰 찾아다닌 지 2시간째. 그때 대포폰을 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한 남성이 접근해왔다. 몇 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게 안으로 제작진을 안내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이십니까? 대포폰 들어왔습니까? 2대만 부르셨거든요. 연락 좀 주셨네요. 네. 한 일주일 정도 그래, 일주일 정도. 당장 구할 수 없게 되자 온라인 판매업자와의 직거래까지 조선해주는 상인. 제작진은 일단 대포폰 판매업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약속 장소를 계속 바꾸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 저희도 불안해가지고. 이거예요? 네, 다음 핸드폰 이거예요. 이거 박스고, 이거 박스로 그대로 들어있는 거고. 새 거예요, 이게? 박스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2-3개월 무조건 써요. 2-3개월? 요건 많이 나와도 안 끊기게끔 해놨어요. 국제를 쓰시는 분들은 많은데 상관없어요? 거래 많이 하셨어요? 저는 뭐 제품 몇 개 많이 해놨어요. 거의 보통 대출 쪽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하체랑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잘못 걸리면 사기치기 당했을 때 그런 거 되는 거고. 그 사기치는 걸리면 땅하면 상관없지. 상관없는데 영자가 때문에 나한테 대출 받아서 핸드폰 대출 받아서 그거 때가 파는 거잖아요. 핸드폰은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는 팔 거 아니에요. 저는. 대출로 얼마 떼지고? 얼마 떼줘요? 그런 거 말씀해주세요. 단속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만 가는 신종 사기 사건에 급기야 직접 사기범을 잡겠다고 나선 사람도 있다. 네, TV에서 왔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27세인 손정민 씨가 그 주인공. 총 한 270 몇만 원 됐습니다. 사람들 7분. 7분 걸 다 받아. 네, 다 받았습니다.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렸어요, 그게? 3일 걸렸어요. 단 3일 만에 사기범을 잡은 이탐정 손정민 씨. 피해자들에게서 얻은 정보가 사기범을 잡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고 하는데 네, 그 사람을 일단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선불폰이며 어떤 은행이며
뭐 이렇게 주민번호, IP, 이렇게 뭐 메일 주소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본인이 올렸던 게시물 사진, 노트북 사진 같은 거를 예, 분석을 해서 사기범이 올렸던 노트북 사진을 분석해서 IP를 추적, 주 활동 장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 중고를 신형을 구형으로 구입하신 분한테 저한테 단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2장이 왔습니다. 본인 사진이 파일을 저희가 살려서 2장을 입수했습니다. 그 입수한 사진을 가지고 포토샵을 가지고 사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분석을 하니까 자기 친구 결혼식 사진이었고 날짜는 12월 1일 그리고 그 사진에 그 사람 신랑 측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인천 그 결혼식장을 전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사기범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인터넷에 올리자 결정적 제보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이 남자분과 미팅을 하셨던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아니 그 여기 예. 이분하고 미팅한 여자분이 연락이 오셨다. 예. 어떻게 알고 연락?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예. 이렇게 떡하니 자기 미팅한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이 확실하냐. 그래서 제 지금까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지금 그 분과는 헤어진 걸로. 그리고 지금 이분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금 거의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직접 사기꾼을 잡은 이후 도움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 용의자가 젊은 경우에는 먼저 메신저와 미니 홈피를 추적해 신상 정보를 알아낸다고 한다. 끈질긴 추적의 결과 31건의 사기를 친 고등학생도 찾을 수가 있었다. 언제부터 했어요 이거? 저요 6월달요. 아니 작년도도 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년 6월? 이번 년 6월요. 아 이번 년 아니고 저번 년 6월. 예, 저도 이거 친구한테 배웠거든요. 친구 누구한테 배웠어요? 친구 이제 가가 하면 지금 한번 해보라 했거든요. 한번 하다가 이거 돈이 빨리 모이잖아요. 솔직히 말해갖고. 네. 그래갖고 이거 돈 쓰는 재미로 이렇게 하다가. 이 탐정의 설득에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는 고등학생. 결국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보이스피싱부터 온라인 사기까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불신 시대를 조장하는 신종 사기 수법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우리의 현명한 대처와 강력한 법 규정이 필요한 때이다.